그럼 이번에는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 새로운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는 검찰이 업비트랑 빗썸 압수수색을 했고요.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코인 투자 의혹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것도 뭐 코인 게이트로 확대될 조짐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타임라인을 준비해봤는데 일단 타임라인 보면서 개괄적으로 설명 먼저 할까요? 아니요, 타임라인 보기 전에 또 이것도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간단해요. 이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하니까 그렇지. 예.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2016년부터 투자했다고 해요. 네네. 코인 주변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죠. 그런 분 중에 하나죠. 예.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개인 김남국의 코인 투자를 비난할 수 있느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개인 투자는 네. 예. 그런데 국회의원 김남국의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예. 거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코인들이 2016년 그때부터 투자했다면 2017년에 한번 급등기가 있었죠. 네. 비트코인이 막 1,000만 원 넘고. 그래서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장관이 거래소들 다 문 닫게 하겠다. 네. 그래서 폭락했잖아요. 예. 그래서 박상기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공무원들 가상화폐 막 조사하고 보유 조사하고 한번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면 김남국 의원은 그때도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2016년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2021년에 4월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 번도 그 얘기하죠. 가상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자산이다. 특근법에 준수하지 못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문 닫을 것이다. 그래서 또 한 번 네네. 떨어졌어요. 2020년, 21년 이때도 또 급등기였죠. 그때도 또 난리를 쳤어요. 막 국회의원, 뭐 공무원들 누가 가상화폐 갖고 있냐 막 난리 쳤죠. 그때도 투자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가상화폐를 오랫동안 투자를 했던 분이고 또 국회의원이 돼서도 투자를 했던 분이고 예.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네. 보면 그런 관전 포인트에서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렇죠. 코인 투자. 코인 투자자 김남국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코인 투자 적정했느냐. 예. 우리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건 그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가 뽑아준 선출직이고 우리가 주는 세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시해야 될 책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리고 법안을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예. 그렇죠. 그래서 훨씬 훨씬 본인이 주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면 타임라인 살펴볼까요, 이제? 보시죠. 아까 네. 좀 제가 뭐 구두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여기서 일단 네. 지금 뭐 계속 우리 채팅방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쟁점들 여기 다 이미 다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출처가 어디냐? 그렇죠. 일단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돈을 어디서 받았느냐, 예. 출처 넘버원. 그다음에 그렇게 산 코인을 위해서 혹시 국회의원의 권한을 이용한 거 이용해서 아니냐. 예. 이해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저거잖아요. 세 번째 하나 더 있다면 혹시 그런 미공개 정보를 얻어서 네. 그걸로 코인으로 돈을 번 거 아니냐.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쟁점일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출처가 어디냐가 나오는 거는 김남국 의원은 2021년 1월 13일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때 판 돈으로 암호화폐를 샀다고 했어요. 예. 위믹스. 이때가 이제 이게 근데 비트토렌트인지 위믹스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위믹스를 2022년 2월에 지금 위믹스 자산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60억 60억, 상당의 예. 85만 개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지갑이 있어서 합치면 뭐 120억 상당히 120만 개라는 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개수에 대한 위믹스 보유에 대한 것도 분명치 않은데 네. 문제는 위믹스를 무슨 돈으로 얼마를 사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출처가 어떤 거냐, 네. 무상으로 받은 거냐, 그쵸. 돈을 주식 판 돈으로 산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2021년에 이렇게 큰 가상화폐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21년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서. 예. 그런데 2021년 7월에 가상자산 과세를 밀어주는 그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자기도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많이 없다고 보유하고 수는 있었으니까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이해상충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주장이 나오는 예. 거예요, 여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22년 2월에 네. 또 이때도 대선 언저리였는데 NFT 기반 대선 펀드가 추진이 되고 또 P2E라고 플레이 네. 투 언,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번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로. 한국에서는 게임 머니가 게임 밖에 가서 돈을 환전하면 안 돼요. 그 불법이에요. 예. P2E라는 건 사실상 불법이에요. 근데 그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로 인정한다고 하면은 가상화폐를 환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법안을 이제 공동 발의하는데 참여하고 토론회에 들어갔다.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P2E 코인 같은 것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 위믹스도 그렇고 그렇죠. 마블엑스라는 넷마블 코인도 갖고 네. 있고. 그러면 또 이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그런 것을 이해가 상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주장이 의심이 나오죠. 그런 그렇죠. 의심이.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이게 이해상충 아니고 이해상충 법도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리고 그런 식이라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네. 다주택자는 다주택자 뭐 재산세 깎아주는 법안 발의도 못할 거고 네.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뭐 법리적으로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해상충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감정은 그리고 여론은 그거보다 훨씬 엄정한 자기 관리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를 들면은 내가 60억 갖고 있는데요, 코인이. 그런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은 내가 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다고 해보세요. 예. 그러면 당연히 어떤 국민이 그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저의 이득을 생각해서 한 이거 거라고 생각을 이해상충 하겠죠. 아니야라고 하죠. 예. 그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해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면 네. 피했어야죠. 공동 발의자가 들어오더라 뜻이 좋아도 그렇죠. 예. 글쎄 내가 그렇게 하기는 그렇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왜 국회의원들의 그 가상자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가 안 됐잖아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그러니까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떳떳하다면 그래 공개를 이해상충이 했어야죠. 없고 네. 떳떳하다면 신고하면 되잖아요. 나 가상자산 얼마 갖고 있다고. 네, 네. 왜 안 했죠? 그것도 예. 좀 미스터리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근데 여튼 지금 뭐 나오는 해명들이 말 네. 바꾸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 예. 오히려 더 오해를 또 많이 사고 있고 그쵸. 또 계속 의혹이 의혹을 낳는. 그래서 원래 김남기 의원이 민주당에 진상조사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진상조사를 응할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탈당한다고 네. 하면서 또 그것도 이렇게 지금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깨끗했다면 그런 거래 아까 위믹스 어디서 났고 그다음 무상 보유 의혹 그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들 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갖고 있는 걸 좀 해서 소명했으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쓸데없이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본인도 떳떳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네. 좋았겠다. 그렇죠. 이렇게 긴 얘기가 없었을 건데 예. 자꾸 꼬리 자르기로 조금씩 흘리고 또 해명했다 말 바꾸고 하니까 더 의심이 많은 거잖아요. 예. 뭘 감추려고. 아까도 모두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 김남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국회의원 김남국의 코인 투자를 얘기하는 거라면 국회의원 김남국의 위치에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는 의무가 거죠. 있는 거죠. 네.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리고 젊은 국회의원인데 왜 그렇게 쿨하지 못할까. 저는 그런 게 조금.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검찰이 업비트나 빗썸 압수했잖아요. 예. 업비트에서 그 큰 암호화폐가 빗썸에서 업비트로 가는 과정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그 암호화폐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형성이 됐고 뭐 그런 거 소명하면 네. 되겠죠.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고 또 지금 이 이해상충 문제들 법안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이라든가 P2E 예. 게임산업진흥법. 예. 그렇죠.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이해상충은 없는지.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마찬가지로 나덕연 투자하고 좀 비슷했던 건 사면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네. 물론 결과적으로 내렸는데. 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예, 그러니까 사기 뭐 상장 전에 사고 그 뒤에 많이 올랐다가 이제 내리고 뭐 이런 패턴인데 만약에 올랐을 때 팔았다 그러면은 상당히 잘 알고 판 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파는 시점은 잘 모르니까 여튼 그런 면에서 혹시라도 사전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 지금 뭐 게임 학회장이 이 P2E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익 공동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렇게 그런 의혹들이 제기된 마당에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네. 네.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 하면 되잖아요. 뭐 네, 다 데이터 떳떳하다면, 있으니까 예. 하고 그다음에 네. 앞으로 국회의원들도 가상화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신고하시고 네. 지금 더 이분만 갖고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 신고하- 주변만 해도 다 갖고 있는데 네.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리고 예. 그것도 뭐 사실 금전적으로 있으니까 네, 뭐 지금 이런 문제가 투자가. 불거졌으니까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해상충 문제도 좀 네. 예. 다시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보고 좀 정비를 해서 예. 뭐 이런 걸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더 제도도 개선하고 더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본인 당사자도 필요하면 의혹이 있으면 풀고 네. 또 문제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 공방의 문제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냥 팩트의 문제인 것 같아요. 팩트의 문제. 까서 보여주고 의혹이 있으면 해명하고 네. 해명 못하고 책임져야 되겠으면 책임지고 네. 이러면 되겠죠. 아까 전에 그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포함을 해야 되는지 이 문제도 같이 나왔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가상화폐가 이제 가상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안들이 지금 나왔잖아요.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고 하루 평균 뭐 작년에는 이 하루 평균 지금 한 3조 정도 거래된다고 해요. 그리고 코인이 뭐 600 몇 개가 나와 있고 네. 그걸 거래한 사람이 630만 명 뭐 그렇게 된다는데 그렇죠. 그 정도면은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용자들을 보호할 거냐, 그리고 그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거냐, 공직자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는 어디까지 신고할 거고, 또 그런 것들로 이제 정비를 해야 되겠죠.